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 7장과 8장 Computational Complexity 계산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팅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과 서칭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계산 복잡도의 문제를 그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7장하고 8장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렬 문제, 그 다음에 탐색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omputational complexity 측면에서만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이 세부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챕터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이제 증명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프로블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여러 개, 어떤 문제가 여러 개가 그 알고리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제로원 냅색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트래킹으로도 풀어보고 뭐 그렇게 했듯이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산 복잡도가 얼마냐, 이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계산 이론, 컴퓨테이셔널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뭐다 해볼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셀렉션 프로블럼, 선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adversary argument라는 이제 방해꾼 논법이라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 자체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하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죠. 자, 목적은 이해하셨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을,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택하는 방법은, 즉 이 문제에 솔루션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예 이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의 최적 타임 컴플렉시티가 big of n log n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고 나면 이런 알고리즘을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한 계산이지 컴플렉시티 자체를 더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증명하는 방법도 이렇게 요런 로우 바운드가 있다, 그러니까 하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풀 수 없다라고, 이거 못 풀어요라고 증명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로우 바운드가 이제 비그 오브 n 제곱이다, 2의 n승이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익스포넨셜하다, 그래서 이걸 풀기 어렵다라고 증명해 버리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NP complete, NP 하드 문제 계속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7장과 8장을 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소팅 프로블럼을 선택했느냐? 이 소팅 프로블럼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뭐 익스체인지 소트, 교환 정렬, 그 다음에 그거 삽입 정렬, 인서션 소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비그 오브 n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던 머지 소트하고 퀵 소트, 디바이드 앤 컨카할 때 했던 요 알고리즘도 비그 오브 세트 오브 n 로그 n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즉 n 로그 n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문제 자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거보다 더 n 로그 n보다 더 좋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기 전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빡시긴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이 알고리즘이 풀어낼 수 있을 때, 그 특정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분석해서 이 문제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얼마다, n 로그 n 소팅 같은 경우는 n 로그 n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디바이드 앤 컨커 할 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n 3승인데 슈트라센의 행렬 곱셈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막 복잡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n의 2.81승까지 나왔다는 걸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n이 2.38승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를 곱하는 행렬 곱셈 문제의 가장 하한은 뭐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가능하냐? 이거를 알면 2.38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n에 뭐 n 그거 저거 2로그 n승 뭐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할 가치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이 문제 자체의 계산 복잡도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시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느냐면 이제 로어 바운드를 찾는 거죠. 이 문제 자체는 로어 바운드가 얼마다, 이렇게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올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알고리즘이 적어도 big of n 제곱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바운드를, 로우 바운드는 오메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세탑은 이제 로우와 그 어퍼 바운드가 같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세타를 오더라고 부르고, 우리가 big of n 할 때 그 n을 로우 그 어퍼 바운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를 로어 바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다룰 때는 로어 바운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리즘 효율을 다룰 때는 어퍼 바운드, 비고 노테이션을 계속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다룰 때는 로어 바운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이상은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오메가 오브 n 제곱이더라. 즉 n 제곱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건 이해되죠, 그죠? 원소가 저거 n by n 행렬이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적어도 n 제곱 이상 곱해야 됩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거는 뭐 저거 어렵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n 곱하기 n은 해줘야 우리가 매트릭스 곱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세타 n 제곱 알고리즘이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해요. 만약에 이제 오메가 n 제곱이다 라는 말이 어떤 알고리즘이 오메가 n 세타 n 제곱에 풀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n 제곱 이하로는 못 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제곱을 찾아내면 이제 대박. 지금 n의 2.31이니까 2.38이라 됐나? 2.38이니까 n의 2.21 정도 되면 엄청난 계산인 거죠.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저거 3D 애니메이션 이런 거 구현할 때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돼도 엄청난 계산이 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프로블럼이 주어졌을 때 이 프로블럼이 오메가 fn이다. 즉 이 fn이 뭐 n 로그 n일 수도 있고 n 제곱일 수도 있고 n의 2의 n승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로어 바운드는 높여줄수록 좋죠, 그죠? 만약에 이게 2의 n승보다
작을 수는 없다. 오메가 2의 n승이다 라고 딱 증명을 해버리고 나면 이거는 무조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를 휴리스틱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컴플렉시티 측면이 아니라 이피션시 퍼포먼스 측면에서 빨리 풀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이론은 어떤 알고리즘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분석해서 문제 자체의 로우 바운드를 결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 한 10,000개 개발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팅 프로블럼에 대해서 개요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소팅 프로블럼은 이 키들을 정렬할 때 비교에 기반하는 방법, 비교에 기반하는 방법으로는 로어 바운드가 세타 n 로그 n이다 라고 증명이 되었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증명하는 방법을 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했는 친구도 있을 건데, 뭐 증명 간단해요. 이게 디시전 트리를 쭉 만들어 보면 이 트리의 뎁스가 n 로그 n이기 때문에 로우 바운드가 n 로그 n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머지 소트, 퀵 소트, 그리고 이제 힙 소트도 예전에 한번 해봤죠. 그죠? 이 힙 소트도 간단하죠. 프라이어리티 큐에 계속 집어넣었다가 n번 집어넣었다가 n번 꺼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미닙이나 맥스 힙을 쓰면 미닙에 인서트하는 알고리즘이 n 로그 n이고, 그 다음에 리무브 하는 알고리즘이 n 로그 n이기 때문에 이거 합해봤자 n 로그 n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힙 소트도 n 로그 n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더 계산하려고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도 되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키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지, 모든 소팅 프로블럼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증명을 자세히 보면 모든 소팅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레딕스 소트 같은 경우, 기술 정렬 같은 경우에는 세타 n 로그 n보다 더 나은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빅 오브 dn. 이 d는 버킷의 크기, 버킷의 개수. 근데 보통 버킷의 개수가 이제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리니어 타임이다, 선형 시간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팅 소트도 마찬가지죠. 카운팅 소트도 어차피 쭉 한번 지나고 나면 카운팅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출력하고 나면 끝이니까, 인플레이스 소트가 안 된다, 스테이블 소트가 안 된다 하는 것 뿐이지, 타임 컴플렉시티는 빅 오브 n이에요. 그죠? 스테이블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키 값이 같을 때 위치가 안 바뀐다는 거죠. 카운팅 소트는 위치는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블 하진 않아요. 그죠? 자, 서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칭도 잘 생각해보면 어떤 키가 n개가 있어요. K1에서 K2 가지고 KN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두 가지죠. unsorted 됐다면 worst case는 무조건 n-1번을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sorted array라면, 정렬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로우 바운드가 얼마냐,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 쉽죠. 그죠? 바이너리 트리를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서치를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비교해서 키를 찾는 데는 로그 n 플러스 1의 플로다. 플로 오브 로그 n 플러스 1이다. worst case에. 왜냐면 바이너리 트리의 뎁스가 로그 n 플러스 1의 플로가 최대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키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지,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하면 big of 1, 그러니까 콘스탄트 타임에 콘스탄트 타임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칭할 때는 또 이제 또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단지 어떤 주어진 자료를 서칭할 때는 효율이 big of n log n이 최고인데, 바이너리 서치가 소팅되어 있다면 바이너리 서치가 그게 이제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데이터, 인서트와 딜리트가 굉장히 자주 빈번한 데이터라면 이 소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죠?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아마 안 배웠을 거지만 AV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B 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균형 트리라고 해서 인서트와 딜리트를 nlog n 보다 높지 않도록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nlog n 아니라 log n 보다 높지 않도록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탐색 효율을 점점점 높여주는 efficiency 서치 트리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회되면 싱크맨에 있는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수업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다루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저거 우리 그 글 수업에는 요 수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공 자유 선택으로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용도가 아니라 문제의 성능을 분석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제 계산 이론에서 다룰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소팅하고 서칭,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 날 때 한번 책을 쭉 읽어보면서 몇 번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알고리즘 하나 세부적으로 힙소트 같은 것도 한번 따져가면서. 자, 여기서는 요 셀렉션 프로블럼, 이 셀렉션 프로블럼을 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문제일 거니까 이 셀렉션 프로블럼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면 이제 진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팅이나 서칭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 프로블럼을 분석해 보면 그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뭐냐면은 어떤 n개의 키가 주어졌을 때 이 n개의 키에서 k번째로 큰, 혹은 뭐 반대로 k번째로 작은 키를 찾아라. 그럼 예를 들어서 1, 3, 뭐 2, 4, 7, 3 요렇게 3 말고 5라자. 디스팅트 키라고 했을 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소티드 됐다는 거죠. 소팅 되어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1, 2, 3, 4, 5 되어 있으면 두 번째로 큰 키가 어디 있어요? n-1에 있죠. 세 번째로 큰 키는 n-3에 있죠. 뭐 1, 3, 5, 7, 9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두 번째로 큰 키는, 제일 큰 키는 제일 오른쪽에 있고, 두 번째로 큰 키는 여기 있고. 그거 너무 트리비얼 해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소팅이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소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방금 이게 트리비얼하다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팅 해가지고 리턴하면 되죠, 그렇게. 그럼 소팅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nlogn에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비교에 기반해서 찾는데 nlogn보다 더 작으면 된다는 거죠. 더 작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K가 1일 때는 라지스트 키 찾는 거예요. 이거 big of n에 가능하죠. 해봤잖아요. 쭉 지나가면서 맥스 저장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K가 1n, 이거 뭐냐면은 1일 때는 뭐예요? 최대치죠. 그 다음에 n일 때는 최소치죠. 그러면은
이 거꾸로가 K가 N일 때가, 그리고 1N일 때. 어쨌든 라지스트 키와 스몰스트 키를 동시에 찾으라 그래요. 이것도 간단하죠. 한 번 돌면서 라지스트 키 찾고, 두 번 돌면서 스몰스트 키 찾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돌면서 이게 라지스트냐 그 스몰스트냐, 미니냐 맥스냐를 계속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번의 비교를 하느냐. 요거까지도 쉬워요. 이야기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K가 2일 경우에 이거는 세컨드 라지스트 키를 찾는 거죠. 차대 키라고 합니다. 차대 키. 두 번째로 큰 키를 찾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키 찾는 알고리즘의 최적, 그 문제의 최적은 뭐냐? 이걸 이제 방해꾼 논법으로 한번 이제 증명해 보자는 거죠. 조금 난해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K번째, 그러니까 K번째 스몰스트 키 찾는 거를 일반적인 경우, 제너럴한 경우에 찾아보자는 거죠. 스몰스트 키 찾는 법 배우면 라지스트 키는 거꾸로 하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라지스트 키 찾는 거. 이거는 너무 쉽죠? 몇 번 비교하면 돼요? n-1번. 마지막에 건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에 라지에 그 S1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라지 값보다 더 큰 i가 있으면 그거를 라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끝나면 이제 라지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임프루브 할 수 있느냐?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제 재밌는 트릭이 나와요. 이거를 토너먼트 게임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토너먼트니까 각 한 번 비교하는 걸 하나의 게임으로 보면 거기에 위너 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루저 키가 있을 거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라지스트 키는 이 토너먼트 게임에서 마지막에 우승한 애가 라지스트 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그것이 n개의 키가 존재할 때 비교해서 찾는 거는 적어도 n-1번의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트리비얼 하니까 증명은 안 할게요. 8.7 저 뒤에 어려운 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바로 이 문제로 갑시다. 라지스트 키하고 스몰스트 키,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꺼번에 찾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파인드 보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SI가 라지보다 더 크면 라지를 업데이트하고 SI가 스몰보다 더 작으면 스몰을 업데이트해요. 그죠? 자, 이거는 쭉 지나가면서 라지하고 스몰을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이 라지가 n-1번 하죠. 스몰이 n-1번 하죠. 합하면 2n-2번이죠. 자,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가 2n-1이다. 2n-2다. 이거는 뭐 쉬워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 컴플렉시티 빅 오브 n이잖아요. 그죠? 더 계산해가지고 빅 오브 1으로 만들거나 빅 오브 로그 n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문제의 컴플렉시티가 아니라 요 en-d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트릭이 있다는 거죠. 페어링 키. 아까 했던 거 토너먼트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토너먼트에서
이 키들을 페어링 해버리면 2분의 n 컴패리즌만에 위너와 루저를 갈라낼 수 있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러면은 자, 그 n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n개가 있는데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면 여기서 위너하고 루저, 여기서 위너하고 루저, 여기서 위너하고 루저, 여기서 위너하고 루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키는 어디 있겠어요? 요 위너들 사이에 있겠죠. 그거 최소키는 요 루저들 사이에 최소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놈들끼리 비교하고 요 놈들에서 최대키를 찾고 요 놈들에서 최소키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n-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n-1이죠. 처음에 한 번 할 때 2분의 n이라고 그랬잖아요. 2분의 n-1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비교할 때 2분의 n번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n번 비교하고 2분의 n번 비교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은 2분의 3n이죠. 이거는 2n-d보다 크다는 거죠. n이 4보다 클 때. 그러니까 n이 크면 2분의 3n이 되니까 요 방법으로 페어링 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그거 S1하고 S2를 비교해 가지고 스몰하고 라지를 이렇게 이제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SI하고 SI 플러스 1을 비교해 가지고 SI가 더 작으면 SI를 스몰하고 비교하고 SI 플러스 1을 라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면 되고 SI 플러스 1을 스몰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의 구현이에요. 근데 뭐 저거 그 구현은 크게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n개가 주어지면 이 n개를 토너먼트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은 위너 리스트가 나올 거고 위너의 무리가 나올 거고 하나는 이제 루저의 무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2분의 n개, 이게 n개고 2분의 n개, 2분의 n개. 이 중에서 최대키 찾자. 이 중에서 최소키 찾자. 끝.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본 게임인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문제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죠. 오라클이죠, 오라클. 오라클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드래곤볼이 7개 있는데, 이 드래곤볼은 이제 디스팅트 하죠, 그죠? 1성구, 2성구, 3성구, 7성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제 별을 볼 수가 없어. 이 숫자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성구와 7성구를 찾는 문제 뭡니까? 최대키, 최소키 동시에 찾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은 횟수의 비교 질문을 하래요. 질문 횟수를 최소화 시켜버려요. 어디까지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에서 오라클의 목적이 뭡니까? 오라클의 목적. 오라클이라는 거는 이제 신전이죠, 신전. 우리가 질문하면은 정확한 답을 줘요. 그런데 이 질문 우리가 이제 네오가 돼가지고 알고리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하고 스무고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오라클은 신전이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해주는데 목적은 뭐냐? 이 오라클의 목적은 애드버서리라는 거죠. 애드버서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기에서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키와 최소키를 나는 가장 적은 질문을 하고 찾고 싶은데 오라클은 상대방은 적이 되어 가지고 애드버서리가 돼 가지고 이제 얘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 목적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과 오라클이 이제 두 개의 목적.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최소로 하고 싶고 오라클은 질문을 최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오라클이 알고리즘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애드버서리의 골은
이 알고리즘이 가능하면 많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애드버서리의 이제 역할은 어떤 알고리즘이 베이직 오퍼레이션, 베이직 인스트럭션,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컴패리전이죠, 그죠? 비교를 fn 타임만큼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fn이 그때 worst case time의 low bound라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제 조금 난해할 겁니다. 어쨌든 차근차근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보스, 민맥스 키를 동시에 내가 찾는 로어 바운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adversary argument, 즉 방해꾼 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키는 디스팅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worst case low bound를 찾는 겁니다. 이때 이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그 시점에서의 키의 상태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한 번도 비교된 적이 없어. 그걸 X라고 봅니다. 한 번 비교했는데, 비교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은 없어. 그리고 한 번은 졌어. 그걸 루저라고. 그리고, 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최소한 한 번은 이겼어. 그걸 위너라고. 근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어. 그러면은 그걸 WL이라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포메이션의 단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포메이션, 정보가. 자, 한 번도 비교 안 했어. 그러면 내한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L이면 얘가 한 번은 졌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졌다라는 정보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W면 얘는 누군가한테 이겼다라는 거를 정보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그 숫자를 몰라도. WL이면 얘는 지기도 했고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인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 아닙니다. 문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입장, 애드버서리 입장에서 아규멘트를 해보자는 거죠. 문제를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방해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은 적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SI가 X고 SJ가 X다. 즉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두 개의 키를 비교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SI가 더 크면 어쨌든 간에 정보 한 개는 줘야 됩니다. SI와 SJ가 둘 다 비교한 적이 없으면 이제 둘 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한 놈은 위너가 되고 한 놈은 루저가 되죠. 그러면 얘는 정보가 한 개가 생겼고 얘는 정보가 한 개 생겼죠. 그러면 내가 무조건 두 개의 정보를 줘야 돼요. 안타깝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비교한 적이 없는 거를 질문할수록 유리하죠. 그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비교한 적이 없는 거고 하나는 루저야.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 비교한 적 없는 놈이 위너가 됐다. 그럼 정보가 한 개 생긴 거죠. 혹은 비교한 적이 없는 놈이 루저가 됐다. 그럼 또 정보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보가 생겨요. 근데 잘 봐요. 루저와 위너가 있는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루저와 위너가 됐어. 다시. 그러면 정보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가 안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정보를 두 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인 거를 해야 되죠. 0인 건 절대 하면 안 되지. 쉴드는지 하니까. 오라클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걸 해주고 싶은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n이 5개입니다. n이 5개면 제일 처음에 S2와 S1을 비교하면 얘는 L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W가 되죠. 정보가 2개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S1과 S2를 비교해 가지고 LW가 됐는데 S2와 S1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오라클은 기뻐할 것이고 네오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질문했네.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질문들은 해보면은 따져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그거 내가 한 개씩의 정보를 계속 얻었어요. 요 뒤에 이제 숫자 붙인 거는 그냥 이제 정보를 그거 얻었다 그거 안 얻었다만 하면은 나중에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리니까 일단 라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 얻었다 그러면 얘는 10이다 얘는 20이다 S1이 10이다 S2는 2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이제 라떼를 붙여놓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실제로 그 값이 10이 아니더라도 순서는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붙였다가 다시 이게 30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기 15에서 40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얘가 15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해보니까 30보다 더 커. 그럼 40을 부여해야 됩니다. 한번 쭉 그 방해꾼 논법을 따라 가지고 쭉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애드버서리는 이 알고리즘 8.3을 적용해 가지고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워스트 케이스 WO가 지금 1, 2, 3, 4, 5, 6, 7, 8 8번을 질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위너가 된 거죠. 8번이 왜 최고가 된 거예요? 2 n-1이잖아. 그죠? 워스트 케이스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CORM 8.8을 한번 봅시다.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은 요 최대치와 최소치를 동시에 찾는 거는 n이 2분일 때, 짝수일 때 2분의 3n 마이너스 2고 n이 홀수일 때는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아까 해봤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해봤잖아. 짝수일 때 n equal 그 2분일 때, 짝수일 때 해보니까 2분의 3n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CORM으로 두고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adversary는 아까 봤죠? 2개의 인포메이션을 줘요. x하고 x를 비교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n이 2분이면 적어도 2분의 n 컴패리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2분의 n이 2개니까 n 유닛 오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비교 안 했을 때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드버서리가 한 개의 그 정보 유닛을 제공해주는 질문들이 있었죠. 그죠? W와 X와 L을 비교했는데 이게 뭐 WL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한 개의 정보가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n-2번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을 때는 쭉 하고 나면은 어쨌든 위너와 루저가 생길 거니까 이제 W거나 L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에서 남은 게 이제 n-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얘가 지금 그 2분의 n이고 2분의 n개의 컴패리즌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n분의 2의 컴패리즌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두 개의 정보를 주는 요 질문의 개수가 따져보면은 2분의 n개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곱하기 이제 2개씩 주니까 n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 개의 정보를 주는 요 답변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n-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은 이제 2분의 3 n-2가 된다. 짝수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제 홀수는 숙제로 숙제로 낼 거야. 증명하라는 건 아니고 구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증명하는 건 이해만 하면 돼요.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7개의 드래곤볼이 있어요. 이번에는 6성구를 찾아봐.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최대보다 더 작은 거, 차대키 찾기도, 차대키 찾기가 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장 횟수의 질문이 해야 되는데, 애드벌스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까?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질문을 할까? 그거를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자료가 거꾸로 됐네. 라지스트와 스몰스트 키를 찾는 거를 요게 이제 n이 홀수일 경우에 항상 가능한가? 이것도 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옵티멀한가? 8번의 컴패리즌을 했다. 그런데 아까 2분의 3n 마이너스 2 n이 홀수였죠, 그죠? n이 홀수였으면 자, 여기서 n이 지금 우리가 5였잖아요, 그죠? n이 5일 경우에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5니까 2분의 5, 3, 15 마이너스 3은 2분의 12니까 6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홀수일 경우에 최소의 비교에서는 6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8번 했잖아. 그러니까 저거 오라클이 이긴 거죠, 그죠? 최소 횟수보다 더 많은 6번을 질문해서 맞출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쪼렙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문제를 차대기 찾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자, 어쨌든 요런 이제 그 오라클 이제 말 나온 김에 오라클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기반의 문제들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저거 세컨드 라지스트 키 찾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단순 전략을 생각을 하면 제일 큰 키를 찾아요. 그러면 n-1 컴패리즌을 하면 되죠. 그럼 그걸 빼. 거기에서 또 제일 큰 키를 찾아. 그러면 n-1에 또 그 마이너스 1이니까 n-2가 되죠. 그러면은 n-1 더하기 n-2 하면은 2n-3이 되죠. 이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토탈 컴패리즌이 2n-3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단순한 전략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럼 로어 바운드가 뭐냐? 이걸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로어 바운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찾아요? 방해권 논법을 또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권 논법 adversary 아규먼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거는 토너먼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또 토너먼트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라지스트 키는, 그러니까 라지스트 키는 한 번도 패배를 하면 안 되죠. 다 이겨버려야 되죠, 그죠? 근데 세컨드 라지스트 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컨드 라지스트 키는 우승자한테 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토너먼트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놈이 우승을 했다. 요놈이 이제
띠리리리띠 해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졌는 놈이 세컨드인지 여기서 졌는 놈이 세컨드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라지스트 키의 증거는 분명한데 세컨드 라지스트 키니까 라지스트 키의 증거는 분명한데 이 라지스트 키한테 진 놈 중에 언제 졌는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하면 되죠? 이 라지스트 키한테 졌는 놈들의 리스트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가 그 놈들만 링크트 리스트로 내가 딱 관리하고 있다가 그 놈들만 뒤져보면 된다는 거죠. 어떤 매치가 끝났을 때 이 로스트 키의 리스트를 뒤져보면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토너먼트를 합니다. 둘, 넷, 여섯, 8개. 8개 가지고 토너먼트를 했어요. 쭉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18이 이겼네요. 이 사람 왜 자꾸 숫자를 18로 해가지고. 18입니다. 18이 이제 최종 우승을 했는데, 이 18이 우승을 했는데, 이 18의 경로에서 누가 최소인지는 세컨드 라지스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엠프티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링크트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이 18한테 졌잖아요. 그죠? 18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11을 링크트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엔 16이 18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링크트 리스트에 16을 또 애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16, 11, 16, 15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이제 전체 비교하는 거는 n-1이라면 요거는 로그 n이 되겠죠. 그죠? 뎁스의 길이니까. 자, 그래서 토탈 넘버 오브 컴패리즌 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쉽다. 그죠? 우리가 이제 디스팅트 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n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 복잡하니까 n이 파워 오브 2다. 즉 2의 n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잖아요. 그죠? 꽉 차니까. 풀 바이너리 트리니까.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에 2분의 n, 세컨드 라운드에 2의 제곱분의 n, 라스트 라운드에 2의 로그 n승인데 이의 로그 n은 n의 로그 2니까 n이죠. 그죠? 그럼 n분의 n이니까 이게 1이 되죠. 그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의 2분의 1의 제곱의 n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영승분의 2의 영승 n 2분의 1의 영승의 n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이제 요게 나오고 요걸 풀어보면 요렇게 나오고 요걸 풀어보면 이제 n-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대입하면 로그 n-1 n 플러스 로그 n-2가 된다. 이건 쭉 계산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tn이 그러면 이제 n이 파워 오브 2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토너먼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얘는 없죠. 부전성이 있죠. 부전성이 있을 경우는 여기 키를 맥스 값으로 라지스트면 맥스 값, 민 값으로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넣어줘 가지고 그 부전성 경기를 해주면 되죠. 그 타임 컴플렉시티 분석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구현하는 거는 요걸 n이 홀수일 때까지 포함해서 구현을 해보세요. 자, 요거 CORM 8008 그래서 비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 자체가 n 플러스 로그 n 마이너스 2가 이게 로우어 바운드다 라고 증명 가능하다는 거죠. 왜? CORM이니까. 자, 너무 긴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뒤에 거 계속할게요.